이번 시간에는 원하는 도커 이미지를 검색해서 컨테이너로 구동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. 적어도 오늘 내용만 아시면 수많은 공개된 도커 이미지들을 써먹는 것은 할 수 있게 됩니다. 잠시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.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. 간단하게 세 가지 명령어 도커 서치, 도커 풀, 도커 런에 대한 제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예정입니다. 먼저 도커 서치는 도커 이미지를 검색하는 명령어입니다.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은 이제 컨테이너를 구동할 수 있도록 패키징 해둔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. 그러니까 도커 서치로 도커 이미지를 검색을 하고 도커 풀을 이용해서 이제 그 검색한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docker run 명령어는 이미지로부터 컨테이너를 구동하기 위한 명령어입니다. 즉, 도커 이미지를 찾아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것을 구동하면 바로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. 만약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된다라는 뜻은 내가 필요로 하는 웹서버나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개발 환경 같은 것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각 명령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커 서치는 도커 이미지를 검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, 그러니까 어디서 이미지를 검색하느냐면 디폴트로 여기 도커 허브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검색하게 됩니다. 자, 뭐 도커 허브는 도커 개발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도커 이미지 저장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뭐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가 각종 앱들을 모아둔 것 같이, 그러니까 도커 허브에서는 이러한 도커 이미지들을 쭉 모아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누구나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도커 허브 말고도 기업 내에다가 자체적으로 프라이빗 저장소를 설정해서 그 사내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기도 하는데, 그러니까 뭐 이와 같은 부분은 현재로서는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자, 우리가 지난번에 HTTPD 아파치 웹서버를 실행했던 적이 있습니다. 여기서 도커 서치 HTTPD로 해보시면은 수도를 붙여서 이제 루트로 실행을 해주시고요. 뭐 필요하시다면 이제 어떤 그 일반 사용자 계정을 도커 그룹에다가 지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도를 사용하지 않고도 도커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데,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수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루트로 그냥 실행을 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HTTPD 결과가 검색이 되어서 나왔고요.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여기에 이렇게 HTTPD처럼 이제 어떤 컨테이너 이름만 있는 게 있고, 다른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슬래시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이게 다 이제 이미지 이름들인데요.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 앞부분은 도커 허브의 사용자 계정이 되겠습니다. 뭐 그래서 이제 도커 허브 사용자 이름으로도 이제 검색이 가능한데,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미지들을 올려둔 게 있고요. 뭐 몇 개 아직 강좌를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가지 올라온 건 아직 없습니다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 CQ 아카데미 이미지들이 검색이 됐고요. 그냥 뭐 다른 예로 요즘에 엔진 X에 대해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, MySQL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도커 서치로 이미지를 찾고 나면은 도커 풀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. 스큐 아카데미의 DVWA라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미리 좀 실습을 준비하면서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
이게 이제 지금 좀 짧게 표시가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따라 하시게 되면은 이 스테이트 여기 표시되는 내용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길게 나올 것입니다. 뭐 이렇게 이제 도커 풀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받은 다음에 도커 run 명령을 실행해서 컨테이너를 이제 실행하면 되는데, 그러니까 참고로 지난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커 풀을 굳이 해주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도커 런을 실행했을 때 아파치 웹서버가 실행된 것을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도커 런을 실행할 때 내 컴퓨터에 관련 이미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자동으로 풀을 해주기 때문에 꼭 도커 풀을 꼭 쓰지는 않으시더라도 큰 상관은 없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이제 도커 런을 실행해서 지난번처럼 아파치 웹서버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대시 D와 대시 P 옵션을 사용을 했는데, 일단 P 옵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기 컨테이너에서 사용할 포트를 호스트의 포트를 통해서 열어주는 옵션입니다.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하면 여기에 숫자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숫자가 호스트의 포트 번호고 뒤에 숫자가 이제 원래 컨테이너에서 사용할 포트 번호입니다. 그러니까 아마 이게 포트랑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제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웹 서버라는 것은 주로 80번 포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HTTPD 컨테이너 역시 80번 포트를 디폴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뭐 그 디폴트로 지정한 것은 이제 이 이미지를 제작한 그 이미지 제작자가 그걸 이렇게 지정을 해둔 것이고요. 따라서 이제 그 80번 포트를 이 뒤에 숫자로 이제 지정을 해줬고요. 앞에 숫자는 이제 원래 현재 호스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포트 중 아무거나 원하는 번호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, 일단은 이제 편의상 제가 동일하게 80번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. 다음으로 보시는 여기 D 옵션은 디태치라는 옵션으로 컨테이너를 백그라운드로 동작하게 만드는 옵션입니다.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컨테이너 아이디인데요. 컨테이너 아이디 값만 표시하고 마치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 컨테이너가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런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는 컨테이너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docker ps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. 이 명령어를 지금 해보시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컨테이너가 여기 보이는 이 컨테이너 아이디 값과 동일한 이 컨테이너 아이디가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이제 표시된 컨테이너 아이디는 조금 이 전체 컨테이너 아이디 중에 일부분만 앞에 일부분만 이제 표시가 된 것이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커맨드 쪽을 보시면 httpd foreground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거 역시 이제 디폴트로 명령어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, 그러니까 이제 도커 이미지 제작자가 이미지를 제작할 때 미리 정해둔 명령어입니다. 그리고 뭐 2분 전에 생성이 됐고 현재 2분 동안 돌고 있다. 그리고 포트가 이제 80번으로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뭐 뒤에 이제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름은 도커런을 할 때 그러니까 name이라는 옵션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름으로 컨테이너의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시 헬프 옵션을 지정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도커런에 필요한 각종 옵션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러니까 도커런뿐만 아니라 다른 도커 관련 명령어들도 이렇게 헬프를 이용해서 자세한 옵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제가 나중에도 이제 그러니까 도커런의 각 옵션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배워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. 자, 이제 웹 브라우저로 한번 접속을 해 보시면은 호스트가 이제 그러니까 로컬 호스트에서 접속을 하신다고 하면 로컬 호스트로 접속을 해 보시면
지금처럼 웹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른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마찬가지 방법으로 웹서버가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도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, 한 예로 웹 보안이나 웹 해킹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는 DVWA라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그 서치할 때 제가 CQ 아카데미에 있는 이 DVWA 이 컨테이너고요. 자, 이것을 도커런으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요. 이제 포트가 이미 사용 중이다라고 이런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. 이제 원래 하나의 호스트에서는 같은 네트워크 포트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런 포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네트워크 관련 기초 내용을 일단은 구글링을 좀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동일한 포트를 지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,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앞부분이 호스트의 포트를 지정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80번 대신 8080으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DVWA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 위해서 8080번 포트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됩니다. 이번 에러가 없이 잘 실행이 된 것 같고요. 한번 8080 포트로 접속을 해 보시면은, 웹브라우저에서 이 포트를 지정해서 접속을 하실 때 콜론 뒤에다가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해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.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, 그 이유는 지금 제가 DVWA 이 이미지를 제작을 할 때, 그러니까 DVWA의 위치를 슬래시 DVWA 경로에다가 가도록 제가 만들어 뒀습니다. 그래서 이 DVWA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. 보시다시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됐고, 이게 이제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셋업하기 위한 페이지가 생성이 되고, 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로그인 화면도 표시가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중요한 점은 도커 런 명령어 하나를 실행을 해서 이제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것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커 서치를 해서 컨테이너를 구동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각종 프로그램들을 아주 간단하게 구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지금까지 도커 서치와 도커 풀, 도커 런, 그리고 도커 ps 명령어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봤습니다.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도커의 여러 명령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고요. 오늘 내용과 몇 가지 필수 명령어를 조금만 더 배우시면은, 그러니까 도커 컨테이너 사용자의 입장에서 도커를 활용하시는 데는 충분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이제 뭐 다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커 파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커 이미지를 그냥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작하고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한데, 뭐 이러한 부분도 나중에 차차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